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용한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은행보다 내 집이 더 믿음직스러워. 싱크대 뒤에도 장롱 깊은데도 다 내 손으로 숨겨놨지. 그분의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고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게 안전할까?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며 저는 수많은 사례를 직접 봐왔습니다. 믿고 숨겨둔 그 장소가 어느 날 가장 큰 후회가 되는 순간들을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노후의 돈을 진짜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순자 어르신께서는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집안 곳곳에 나눠 보관하셨고 자녀들에게는 그 위치조차 비밀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은 있지만 말은 제대로 못하시는 위독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녀들은 그 현금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돈이 오히려 위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돈을 집안 깊숙이 숨겨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본인조차 어디에 돈을 숨겨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께서 뇌출혈로 입원하셨을 때 가족들은 숨겨두신 3천만 원의 위치를 몰라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치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가 조금 회복되어 손짓으로 장소를 알려주셨지만 이미 잊힌 곳도 많아 찾은 현금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집에 큰 돈을 보관하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도난이나 화재,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산불 당시 평생 모은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셨던 어르신 한 분은 단 몇 시간 만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셨나요?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모든 자금을 한 은행 계좌에 몰아두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편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 계좌에 7천만 원을 넣어두셨다면 해당 은행이 파산할 경우 5천만 원만 보호받고 2천만 원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반면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2천만 원으로 분산 예치했다면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면서 해킹,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73세 정영자 할머니는 평소 쓰시던 은행 계좌 하나에만 9천만 원을 보관하시다 보이스피싱 문자를 클릭한 뒤 계좌 전체가 지급 정지되는 사태를 겪으셨습니다. 며칠간 생활비는커녕 병원비조차 인출할 수 없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셨죠. 이처럼 한 곳에만 돈을 묶어두면 작은 실수 한 번이 전 재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듯 위험을 집중시키지 마시고 여러 금융기관과 상품에 분산 예치하여 자산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맡기는 일이 얼마나 큰 위험을 안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산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도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76세 유민수 어르신은 세금 절감과 향후 요양 지원을 기대하며 평생 모은 2억 원을 자녀 명의 통장에 예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전부였지만 아드님 사업이 실패하며 빚을 갚기 위해 그 돈을 전부 사용하셨고 법적으로는 어르신의 재산이 아니었기에 돌아올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요양비용으로 계획했던 자금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아드님과의 관계마저 깨어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해야 하는 처지가 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88세 김복순 할머니는 40년 지기 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친분을 믿고 계약서 하나 없이 구두로 약속을 나눴지만 친구는 빚을 갚지 않은 뒤 빌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증빙이 없으니 법적 대응도 불가능했고 결국 오랜 우정마저 돈 한 푼 문제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타인 명의에 맡기거나 구두 약속만으로 돈을 관리하는 것은 내 돈이지만 돌려받을 수 없는 맹목적 신뢰와 다름없습니다.
재산은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법적 근거를 갖춘 형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통장에 분산 예치하고 해당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확인해 최대한 5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보관하세요. 또한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작성하고 빌린 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해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이 얽히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기 마련이죠. 특히 재산을 자녀나 친척 명의로 옮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복지 혜택을 이유로 재산을 숨기면 불법 증여나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정당하게 세금을 낸 뒤 법안에서 자산을 분산 관리하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알아두어야 할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될 은행 직원의 말 3가지입니다. 첫째, 이 상품은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라는 말은 원금 보장이 전혀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마치 거의 임신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임신했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듯이 거의 보장이라는 말 뒤에 거의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상품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68세 이정호 선생님은 퇴직금 5천만 원을 굴리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안전한 해외 펀드라는 권유회소가 3천만 원 가까이 손실을 보셨습니다. 은행이니까 안전하리라 믿었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편안한 노후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원금이 100%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예금과 적금, 원금 보장형 상품뿐입니다. 펀드나 변액보험 등에는 언제든 손실 위험이 있음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거의 원금 손실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과거에 손실이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은 늘 변하고 어제까지는 안전하다던 상품이 오늘은 큰 손실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라는 말에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원금 보장 여부는 오직 100% 보장인지 아닌지만 분명히 따지면 됩니다. 또한 어르신, 그냥 맡기기만 하세요. 복잡한 건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는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겠다는 은행 직원의 제안은 사실 여러분의 중요한 권리를 놓치게 만드는 위험한 덫일 수 있습니다. 70대 박영자 어르신은 퇴직금 1억 원을 맡기면서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복잡한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서명을 하셨습니다. 며칠 뒤 확인해보니 원금의 30%가 손실된 해외 펀드에 가입되어 있었고 환율 변동에 매우 민감한 상품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투자 위험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문구에 어르신의 서명이 적혀 있었고 직원은 설명드렸고 동의하셨잖아요 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서명으로 전 재산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명 뒤에는 법적 책임이 따라온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가입 절차를 밟을 때는 반드시 서류에 적힌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주저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걸린 일이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용어나 약관 문구가 나오면 이 부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필요하다면 자녀나 믿을 만한 지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도 좋습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가서 다시 결정하겠다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이라면 내일이나 모레에 가입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약속이나 보장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예를 들어 이 상품은 원금이 전액 보장되나요? 라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면 그 문구를 계약서나 확인서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구두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렵지만 종이에 적힌 글자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작은 용기와 주의 깊은 확인입니다. 또한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오늘까지 특별금리를 적용해드립니다. 같은 급박한 메시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런 압박형 판매는 직원들의 판매 목표나 내부 프로모션일 뿐 고객을 위한 조건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급하게 서명했다가 해지 시 높은 수수료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퇴직금으로 준비한 자금을 중도 해지하면
큰 손실이 생기는 장기 투자 상품에 급히 가입했다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돌려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검토와 상의를 거쳐 현명하게 결정하세요. 여러분,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책장 틈새에 쌓아두고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나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위급한 순간에 쓰일지 모르는 돈을 기억 속에만 의존한다면 그저 허공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30년간 은행 창고에서 지켜본 가장 가슴 아픈 기억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대 김정순 할머니께서는 평생 식당 일을 하며 모은 2억 원을 단단히 아껴두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벌어 모은 돈이었기에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쓰겠다며 통장 여러 권을 책장 속 깊은 곳에 숨겨두셨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이 저려도 진통제와 파스 하나로 버티셨죠. 끼니마저 하루 한 끼로 줄이며 가장 저렴한 반찬으로 허기를 달래셨고 겨울에도 난방비가 아까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가족들이 용돈을 드려도 괜찮다 쓰지 말라며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가야만 했습니다. 평소 건강검진도 받지 않으시고 몸이 좋지 않아도 참으시던 탓에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하고 안타까워하셨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숨겨둔 돈이 어디 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병상에서 손짓으로 겨우 위치를 알려주셨지만 숨겨놓은 곳 중 절반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졌고 찾아낸 돈도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제야 가족은 애타게 숨겨두신 돈을 모았지만 이미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은 나이가 들수록 불안정해지고 몸도 마음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금이나 통장에만 의지한 채 정작 필요할 때 찾지 못하는 일은 곧 내 돈인데 내 것이 아니다라는 아픈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 치료비 마련은 물론 생활비조차 위협을 받게 됩니다. 환급 방법이나 보험, 공증 절차 없이 단지 기억에만 의존한 돈은 결국 남의 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며 꼭 필요할 때 빠르고 안전하게 꺼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책장 속의 통장이 아닌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산을 지키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절대 믿지 말아야 할 은행 직원의 말과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하신 할머니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신 뒤 가족들이 집안을 정리하며 책장 틈새에서 발견한 은행 통장 4통. 그 안에 숨겨진 금액은 무려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중 2개는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휴면 계좌로 전환된 상태였지요. 할머니는 평생 모은 이 돈을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은 만연자실한 얼굴로 어머니가 조금만 쓰셨더라면 일찍 치료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따뜻한 옷도 입으실 수 있었을 텐데 라며 눈물을 떨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진실은 모아두기만 한 재산은 결국 쓰이지 않는 돈과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재산을 모으는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으니까요. 지나친 절약이 오히려 가족의 슬픔과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현금을 집안 구석이나 비밀 장소에 숨겨두는 일은 돌발 상황이나 기억력이 약해질 때 돈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아무 쓸모도 없는 사라진 재산이 되기 쉽습니다. 둘째, 모든 자금을 한 통장에 예치하면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해킹, 사기사고 한 번에 전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옮기면 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셈이 되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활용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설명을 꼼꼼히 듣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므로
구두 약속에만 의지하지 말고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적절히 나누어 보관하고 필요할 때 기꺼이 꺼내 쓸 수 있어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모으는 것만큼이나 때가 되었을 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산 관리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서 명해선 안 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자녀나 믿을 만한 지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도 좋습니다. 기두개와 눈두개가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까지만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돌아가서 충분히 고민한 뒤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이 몇 년간의 후회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을 모으는 목적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꾸리는 데 있음을 잊지 마세요. 필요한 순간에 제때 쓸 줄 아는 지혜가 진정한 자산 관리입니다. 지나치게 아껴두다 정작 꼭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할 도구여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자신만의 자산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만큼이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과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실질적인 자산 관리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돈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0년 경력 은행원 김영철 드립니다.